함께 짚어보셨고요. 이어서 전문가와 함께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박근호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어서 위원님이 꼽아주신 첫 번째 특징주 열어볼까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역시나 2차 전지 쪽을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주요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들과 배터리 공급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테슬라와 논의하고 있다라는 소식은 이미 좀 알려진 내용이었는데 중국 업체들까지도 K배터리에 손을 내민다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오늘 주가 흐름 그리고 이슈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이제 LG엔솔을 이 시가총액 큰 종목을 11%까지 올릴 수 있었던 부분은 이제 다름 아니라 지금 시장에 이거 안 들어가면 굉장히 좀 서운하죠. 이제 로봇인데요. 이 부분을 지금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알아야 될 부분도 한번 체크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휴머노이드 업체에서 배터리 납품 의뢰받고 제품 개발을 착수를 하고 있다. 어디와 같이 하느냐? LNF, 엔캠, 일본 도레이 등과 연합해서 개발 중이다라고 이제 나왔는데 물론 이 지금 현재 중국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이제 LFP 배터리 대신 뭐 NCM, MCA라고 불리는 3원계 배터리가 더 효율적인 건 맞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서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중국의 이제 CATL 같이 전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이 나오기 전에 전 세계 배터리를 활용했던 게 바로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3사인데요.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왜 중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을 못했는지 그 부분도 우리는 분명히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이제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을 했을 때는 이제 중국 어떤 그 전기차를 구매하는 이제 구매자들한테 보조금을 주지를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터리가 중국에 진출을 거의 못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는 이제 전기차라든가 지금 현재 로봇 같은 경우는 엄청난 정부의 지원으로 이제 산업을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걸림돌만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큰 기회를 얻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의 전기차 업체가 한참 많았을 때는 600개 기업이 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좀 많이 정리가 됐죠. 근데 현재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만 100개가 넘는 상황에서 과연 어느 기업이랑 어느 기업한테 의뢰를 받았는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CATL도 실질적으로 이제 3원계 배터리를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을 정도로 3원계 배터리도 나름대로 강점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분위기를 오르고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LG엔솔은 뭐 다들 아시듯이 테슬라의 뭐 옵티머스나 이런 쪽에 어떤 뭐 배터리를 납품하는 것은 뭐 알려진 사실이고 얼마 전에 이제 LNF 관련돼서 굉장히 좀 안 좋은 뉴스를 전해졌었던 테슬라가 이제 LNF와의 계약을 어떤 뭐 철회라고 하긴 좀 뭐하고 계약 기간이 지나서 이제 끝났는데 그 부분이 저는 LG엔솔에 오히려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테슬라가 LNF에서 그 양극재를 이제 공급을 받지 않겠다라고 한 부분은 이건 바꿔서 얘기를 하면 어떤 부분이 되냐면 배터리 내재화를 거의 이제 포기 단계에 들어갔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테슬라가 이제 배터리를 4680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에서 일단 LG엔솔이나 어느 CATL 같은 외부 업체에서 이제 조달을 받겠다라는 뜻인데 저는 이 부분은 뭐 LNF 입장에서는 뭐 단기적으로 악재가 되긴 했었습니다만은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실적을 기반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도 있는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매출은 좀 약간 줄었죠. 매출은 줄었는데 아쉽게도 근데 영업이익은 100% 이상 성장하는 부분을 보여줬기 때문에 실적은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의미 있는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대가 뭐 얼마냐라고 이제 봤을 때 지금 제가 이제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여기 바로 40만 원대거든요. 이제 상장한 후에 40만 원대에서 가장 강력한 좀 지지를 보였던 부분이 40만 원이고 24년도에는 40만 원 돌파를 시도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다 이제 무의로 끝났고요. 최근에 25년도에도 40만 원 돌파가 실패를 했고 이제 26년도 들어서 40만 원을 돌파를 해서 지금 43만 원 전후 가격인데 40만 원 전후 40만 원 가격만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일단 작년에 턴어라운드하는 실적 올해 이어지고 그다음에 로봇이라는 새로운 모멘텀으로 주가 우상향은 뭐 계속적으로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G 에너지솔루션 점검을 해봤습니다. 배터리 대장주로 또 로봇 키워드까지 안으면서 반등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주가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짚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한양 ENG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주 이제 강세 흐름 속에 잘 따라서 함께 올라가고 있고요. 최근에 우주항공청이 국내 우주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서 민간 합동 사절단을 미국에 파견했는데 14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한양 ENG가 포함됐다라는 소식도 또 오늘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슈 포함해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한양 ENG가 반도체에서 어떤 부분을 차지하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주 쪽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한양 ENG 관련돼서는 굉장히 좀 더블 모멘텀 아니면 트리플 모멘텀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모멘텀이 많이 좀 겹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 먼저 일단 마이크론 이제 싱가포르의 낸드 공장을 착공을 한다. 10년 동안 한 35조 원 정도. 물론 뭐 마이크론의 한양 ENG는 이제 인프라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장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제 반도체 공장이 처음 지어지면 수많은 배관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전문 용어로 훅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한마디로 어떤 반도체 공장의 어떤 화학적인 용액들을 잘 흐를 수 있게 만드는 이제 그 배관을 까는 기업입니다. STI랑 이제 둘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양분을 하는데 한양 ENG가 마이크론과 뭐 그렇게 관계가 있다라고 보긴 좀 힘들긴 합니다만은 마이크론이 낸드 공장을 신규로 좀 만드는 것은 낸드 시장이 커진다라는 의미고 낸드 인프라에서 이제 1위라고 할 수 있는 한양 ENG가 그 모멘텀을 이제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앵커께서 이제 우주 관련돼서 우주 민간 사절단에 합류를 했죠. 한양 ENG 쪽에서 한양 ENG는 나는 뭐 반도체 쪽으로 알고 있는데 뭐 우주랑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정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누리호 발사할 때 TV에서 이제 뉴스나 이런 것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럼 로켓이 이렇게 서 있으면 그 로켓 옆에 이렇게 타워 같은 게 서 있습니다. 그 엄빌리칼 타워라고 부르는데 그 로켓 옆에 타워를 만드는 게 한양 ENG죠. 그럼 거기서 연료도 주입을 하고 가스도 주입을 하고 각종 어떤 점검도 하는 그 타워를 만드는 게 이제 한양 ENG이기 때문에 이 우주 쪽의 모멘텀도 오늘 같이 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일단 모멘텀 체크를 해봤고요. 이 부분이 좀 약간 저는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 번째 재료인데 어제 그 한양 ENG 이제 뉴스화는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제 한양 ENG 전자 공시를 보면 최대 주주 변경 공시가 나왔어요. 이 최대 주주 변경 공시가 무엇을 의미를 하는 거냐면 상속이 마무리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최대 주주에서 이제 이번에 아들 이제 차남이 승계를 한 것 같은데 차남 쪽으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면서 승계 구도가 좀 마무리가 됐는데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 좀 약간 상속이나 뭐 이런 승계 관련된 기업이 있으면 이렇게 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죠. 상속을 앞두고 있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주가를 부양할 의지가 별로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주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상속세를 많이 내니까 이제 상속이 거의 한양 ENG 입장에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가벼워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를 활용을 해서 굉장히 좀 약간 뭐 세율 같은 게 낮게 잡히는 부분들도 한양 ENG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네 번째 모멘텀까지 한번 살펴보면 네. 3차 상법 개정 앞두고 나서 이제 자사주 많은 기업들이 서서히 좀 약간 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한양 ENG도 자사주가 좀 많은 편이죠. 10%는 넘지 않고 공식적으로는 현재 9.34% 정도 집계가 되고 있는데 자사주 신탁 계약을 해서 자사주를 계속 좀 사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사주가 조금 더 늘어나겠죠. 그럼 통계적으로 보면은 자사주가 10%라고 봤을 때 이걸 소각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한 주당 이제 10% 이상의 주식 가치가 올라가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상당히 좋은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외인 기관 동시 순매수 들어오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양 ENG 만나봤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가 맞물리면서 3박자, 4박자 호재가 오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상승 요인과 함께 앞으로의 재료를 잘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특징주들 좀 정리해 보겠고요. 오늘의 포착 종목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시장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은 매일 역대 최고가를 다시 쓰고 있고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지 포착 종목으로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이제 오늘
토착주로 이제 KMW를 좀 선정을 해봤는데요. KMW를 왜 선정을 했는지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업들을 볼 때 저는 두 가지 시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많이 떨어진 어떤 업종이나 종목군을 볼 때 시장에 있으니 이걸 두 가지로 판단을 합니다. 이게 과연 이 업종이 이 기업이 좋아질 수 있을까? 고점에서 정말 한 10분의 1, 뭐 5분의 1 정도 떨어졌을 때 이런 의문을 갖는 종목군들이 있을 수 있고 이 업종 언젠간 좋아질 텐데 언제 좋아질지가 그게 궁금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이 KMW나 통신 장비 업종이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바닥을 잡고 좋아질 수밖에 없는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 저점 매수에 상당히 좋은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KMW를 좀 준비를 했고요. 네. 통신 장비 대장주라고 하면 뭐 사실 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긴 합니다만 보통 OE솔루션, 이노와이어리스, 그다음에 뭐 KMW 여긴 3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무선 기지국 장비 이제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이죠. 우리가 보통 길거리나 빌딩 위 보면은 이렇게 통신 장비 같은 게 이렇게 막 들어 있어요. 안테나 같은 게 바로 그거 만드는 기업이죠. 왜 올해 통신사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지 한번 좀 팩트 체크를 해보면 올해 이제 가장 이 통신 장비주들을 분석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주파수 경매예요. 이제 작년 말에 미국 쪽에서 이제 주파수 경매가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올해 한 6월 달 정도에 또 예정돼 있고 우리나라도 있죠. 이 부분들이 가장 큰 모멘텀인데 보통 통신사들이 주파수 경매를 해서 할당을 받을 때 그 주파수 경매 들어가기 훨씬 전에 먼저 이 장비사들한테 발주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거는 미국 쪽에서 주파수 경매가 6월 달이다, 6월 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전에 훨씬 전에 발주를 하고 이 KMW 입장에서는 수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뉴스에서 이제 미국 쪽에서 주파수 경매가 6월 달에 합니다라고 이제 뉴스에 뜰 때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딱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삼성이나 뭐 에릭슨, 노키아 쪽으로 매출이 확장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중국 쪽에서 통신 장비들, 화웨이나 이런 기업들의 장비를 좀 약간 제재를 많이 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5G 때 2020년도에 정말 2019년도, 20년도까지 큰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이 엄청났었는데 코로나 때서부터 이제 통신사들이 이 장비 발주를 거의 제로에 가깝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비 업체에서는 뭐 4년, 5년 동안 수주 절벽이 올 수밖에 없었고 계속적인 영업 적자를 나타낼 수밖에 없었었는데 작년 4분기서부터 좀 실적 부분에서 통신 장비사들이 좀 유의미 있는 어떤 턴어라운드를 나타내고 있고 그게 올해 연결된다라고 하면 KMW 입장에서는 한 뭐 5년, 6년 만에 연간 기준 흑자 턴어라운드 올해 기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주봉 차트로 보면 20년도 고점에서 5년 동안 떨어졌죠. 5년 동안 뭐 사실 계속 적자였기 때문에 올라갈 이유는 없긴 했습니다만 올해 이제 흑자 턴을 기대를 하는 거고 일봉상에서 보면은 지금 수급상에서 기관적으로 상당히 좋은 느낌. 매수가는 지금 18,330원 정도 되는데 그냥 15,000원 아래에서는 큰 어떤 어려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한 25,000원 정도 정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상한가보다 약간 좀 높은 가격이고요. 손절매 가격은 직전 고점입니다. 저점이 아니라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6,000원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MW 짚어봤습니다. 통신 장비주에 대한 전망을 들어봤는데 오랜 기간 부진했던 만큼 이제는 실적도 주가도 함께 우상향할 수 있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